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법무사입니다. 자, 원래 그 형법 시험 관련해서 사실 뭐 1문, 2문, 3문 전부 다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쟁점이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 중에 기본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비순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비순환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예비순환 때 공부했던 내용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순환, 2순환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나중에 2순환, 3순환 되면은 시간이 이제 그 강의 기간이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약간 추려내고 좀 기출 안 됐던 부분, 최신 판례 이런 것 좀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걸 물을 때는 오히려 기본 강의나 아니면 예비순환 때 다뤘던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초 지식을 묻는 문제 나와버렸으니까 오히려 최신 판례보다는 뭐 내가 기본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묻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 뭐 동차로 가신 분도 어느 정도는 전혀 뭐 백지로 낸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1문이 이제 그 명신탁 문제고 그 횡령죄 거의 뭐 논술형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되고요. 3문도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뭐 최신 판례 묻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2문이 조금 질문이 많았어요. 그게 시험 문제가 말이죠. 2003년 12월 초순이죠. 이게 12월 9일 7시 30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게 7시 30분이 이게 주간이냐 야간이냐 이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절도죄를 검토할 때 시간을 항상 보셔야 되거든요. 연도는 이거 보고 뭐 아니 뭐 공소시효 지났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형법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형벌론 같은 경우는 연도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범죄론 쪽에서는 연도는 그냥 무시하시고 제가 연도 보지 말고 시간을 잘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냥 무시하고 자,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7시 30분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야간인지 주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주간하고 야간은 자, 주거침입죄, 손괴죄, 절도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이걸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이아몬드로 생각해라. 전혀 상관없다.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연결시키지 마라.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근데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이 특수절도 이 포괄일죄로 묶어놓은 게 있죠. 이런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손괴만 있으면 바로 그냥 이 전체 범죄 일부가 실행이 된 거니까 바로 착수 인정돼 버린 거예요. 주간일 때는 주거침입하면 주거침입죄 끝, 손괴하면은 손괴죄 끝, 절도죄 하면 절도죄 끝. 세 개 다 범죄범하면 실체기합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거침입 강간죄 같은 범죄 있죠. 성폭력 특별법에. 자, 이런 범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전부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메일로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시험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로 써야 되냐 이걸로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게 그 이제 주간으로 쓰신 분은 본능적으로 주간으로 생각했다 그러고요. 야간으로 쓰신 분은 본능적으로 야간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본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천문대에 이게 검색하는 걸 사이트를 이제 찾아갖고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입력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 서울에 우리 주소를 입력하니까 7시 34분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그럼 야간인데 그럼 저 동쪽에 있으면요. 해가 더 빨리 뜨겠죠. 강릉이야 저쪽에 가면 해가 더 빨리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간, 주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을 보니까 이거 날짜 똑같거든요. 날 똑같은데 12월 9일도 똑같고 6시 30분이더라고요. 실제 판결문에 나왔던 사건 발생 시각이 6시 30분이에요. 근데 6시 30분을 출제원이 7시 30분 1시간을 늦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이게 바꿨다고 해가지고 아예 주간으로 바꾸려 그러면 뭐 13시 30분에 이렇게 내겠죠. 근데 야간으로만 물으려 그러면은 뭐 그대로 냅둬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바꿨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 좋게 생각하면 뭐 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신경 쓰지 말고 써라. 뭐 이런 취지로 보면 선물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쪽만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 뭐 검색해가지고 야간이다 해가지고 야간만 답 써버리면 그 주간으로 쓰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간, 야간 나누어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야간, 주간 이게 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좀 좋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써도 그냥 점수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점짜리 문제니까 설령 뭐 함정을 파놓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중강도 이제 미수기수, 중강도 요건 이거 정확하게 적어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8점 이상은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함정이 몇 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발표할 때까지 좀 한번 잘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이 또 문제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형법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이제 형법 과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이타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열심히 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렇게 좋은 점수로 연결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 좀 고득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